네, 안녕하세요. 카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찍게 되네요. 오늘은 에스프레소 세팅과 관련된 영상을 이제 통합본으로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우선은 오늘 사용하게 될 커피는 저희의 스탠다드 블렌드입니다. 에티오피아가 60%가 들어가 있고, 과테말라가 40%가 들어가 있는데, 둘 다 워시드 계열이고요. 그리고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에스프레소 세팅을 먼저 잡을 때는 우선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레시피를 설정하고 그 레시피에 타겟이 들어오면 그거를 드셔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세팅 잡는 대로 한번 세팅을 잡아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스탠다드 블렌드는 제가 매일같이 커핑을 하기 때문에 스탠다드에 커핑을 했을 때의 느낌은 우선 조금 밝은 산미와 그리고 조금 실키한 바디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단맛과 향에 집중되어 있는 블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용하게 될 바스켓은 VST 20g짜리 바스켓을 사용을 할 거고, 그래서 저희 이제 에스프레소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늘 정량 도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g의 원두를 사용을 해서 세팅을 한번 잡아볼 예정이고요. 우선 레시피 설정을 한번 해봐야겠죠. 우선 20g을 도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추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스탠다드 블렌드는 특히 아주 높은 바디감이 특징이 아닌 커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초 초반에서 20초 중반 정도로 세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워낙 라이트하게 로스팅된 커피이다 보니 1대2의 비율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1대2.5 정도의 비율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로스팅이 된 지는 지금 한 이틀 차 정도 돼서 조금 좋은 향미 성분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20g을 도징을 하고 한 23, 4초 내에 한 25초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25초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50g 정도를 뽑는 그런 세팅을 타겟을 하고 일단은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지금 저는 영업 중이라서 이제 호포에 원두가 가득 차 있는데 호포에 원두를 이제 넣어놓고 퇴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오시면 조금 이렇게 원두를 일정 부분은 갈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특히 겨울 같은 날에는 날이 너무 차갑고 원두도 차갑기 때문에 성분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추출 시간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날에 어느 정도까지는 발열이 걸려야 원하는 우리의 커피의 맛을 뽑아내기가 쉽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갈아내시는 걸 추천하고요. 저는 지금 샷을 뽑은 지 한 10분 정도 지나서 안에 잔여 원두가 있을 수 있어서 한 번 정도 갈아내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도징컵은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도징컵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싱글 그룹 1그룹짜리 머신을 쓰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3잔, 4잔 정도가 한 번에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포터필터에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세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도징컵을 쓰는 거고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로스를 줄이는 목적으로는 조금 좋은 걸 수도 있긴 한데 아주 필수적인 건 아니니까 도징컵 없이 그냥 포터필터에 바로 받으셔도 되고요. 도징컵에 받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살짝 이렇게 흔들어줘야 이게 원두가 높이 쌓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두오모라는 침실봉을 사용을 해서 한 10바퀴 정도 돌려주는 편이고요.
침칠봉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저도 되게 고가의 지금 미토스 마이 85라는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는데 채널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두가 이제 뭐 겨울철엔 정전기 때문에 뭉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날의 청소 상태에 따라서 뭉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라인더의 특성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채널링이 날 수도 있어서 저는 침칠봉은 그래도 쓰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포스템퍼 이용해서 템핑도 완료를 했고요. 우선은 지금 매뉴얼로 뽑을 거기 때문에 물 흘리기를 한번 해주고 열심히 깨끗이 닦아주고 저울을 사용을 해서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g을 도징을 하고 대략 한 50g이 나올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저는 바텀리스를 사용하는데 바텀리스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뭐 무방합니다. 저는 그냥 채널링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확인하고자 바텀리스를 쓰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텀리스를 쓰긴 하는데 우선 23초에 51.9g 나왔고요. 뭐 영업을 하면서 쓰는 거다 보니까 일단 세팅이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설정했던 20g을 도징을 하고 23, 4초 내에 50g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그 샷은 일단 과감하게 버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계속 커피를 세팅하면서 먹다 보면 혀가 사실상 저희 같은 바리스타들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혀가 많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분에 의한 세팅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세팅을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맛을 보는 것도 조금 신중하게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50g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뭐 에스프레소로 마셔보고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에스프레소를 드시고 세팅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농도도 너무 높고 인텐스도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세팅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에스프레소 양이 한 4배 정도 되는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보통 뭐 바리스타들이나 이제 교육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세팅을 잡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그냥 에스프레소로 세팅 잡는 편이라 이건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물에 섞이다 보면 농도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잘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지금 이제 50g을 뽑았으니까 한 200g 정도 되는 물에 희석을 해서 먹어봤는데 커핑을 진행했을 때 맛보다 조금 더 맛이 연한 느낌이라서 지금 분쇄도보다 조금 더 쪼아서 세팅을 한번 해볼 것 같고요. 이렇게 분쇄도를 만지고 나서는 한 2번 정도는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라인더 내부에 쌓여있는 그라인딩 된 원두들이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서 EK도 잔량이 안 남는다고 하지만 EK도 잔량이 남아요. 한 0.2g 정도씩은 잔량이 늘 남기 때문에 저는 항상 2번 정도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샷으로 세팅을 하는 편이고, 만약에 내 그라인더가 너무 그렇게 성능이 좋진 않아서 발열이나 이런 통제가 잘 되진 않는다 라고 하시면 조금 천천히 세팅을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또 20g을 뽑을 거고요. 지금 우선은 한 칸 정도를 쪼아 놓은 상태고 저는 분쇄도를 변화시킬 때는 무조건 한 칸 단위로 조절하긴 합니다. 너무 순식간에 확확 조정을 하다 보면 이게 분쇄도가 고와서 그런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변수를 고칠 때는 하나씩만 고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 컵을 먹어봤을 때 뭔가 내가 커핑에서 먹었던 맛보다는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연한 맛? 그러니까 커핑에서 먹은 맛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분쇄도 먼저 쪼아봤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20g에 25초 정도 내외에서 한 50g 정도로 뽑아 볼게요. 이게 참고로 이건 제 원두니까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건데 뭐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쓰시는 원두 막 50g씩 뽑고 이러면 맛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거 그람수 잘 못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텀리스 쓰시는 분들은 대략 한 2g 전쯤에 끄면 얼추 맞고요. 스파우 포터 필터 쓰시는 분들은 대충 한 4g 정도 전에 끄시면 얼추 딱 떨어지는 총량이 얼추 맞아요.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 팁 같은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이제 24초에 지금은 49.6g이 나왔어요. 오차범위 내니까 우선은 하고 그리고 오차범위도 설정하실 때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겟한 초가 만약에 25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초 정도만 허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그람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두기는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g 정도를 오차 범위로 둡니다. 그 이상 오차가 벌어지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얘도 50g이기 때문에 이렇게 200ml의 물에 잘 희석을 해서 참고로 빨대로 드시는 거랑 그냥 입으로 드시는 거랑 맛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으로 먹는 걸 훨씬 선호를 하고 만약에 커핑 스푼이 있으시면 커핑 스푼으로 드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흔들어서 크레마가 입에 먼저 닿지 않게 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중요해요. 크레마 맛이 생각보다 쓰기 때문에. 맛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분쇄도를 일단 먼저 건드려서 저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맛에 대한 세팅을 먼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감적인 부분인데 지금 50g을 뽑았더니 조금 제 생각엔 조금 떫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추출량을 5g 정도 더 늘려서 세팅을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내가 커피를 내렸는데 너무 떫다, 그러니까 혀가 드라이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추출량을 좀 늘리시는 게 좋고요. 끝에 가서 텁텁하거나 조금 씁쓸함이 올라온다 싶으면 추출량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분쇄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는 55g까지 뽑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제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온도가 표시가 되기도 하고 사실상 내부 온도를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30도에 맞춰놨다 그러면 30도가 넘으면 쿨링이 돌아가고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히팅이 되는 방식인데 근데 보통의 그라인더들은 물론 좋은 그라인더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내부 온도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해요. 내부 온도가 나타나시면 그거를 참고해서 이제 그라인더의 발열 이런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그런 기능이 없다 그러면 분쇄된 원두를 한 번만 갈아서 조금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만 미지근한 정도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차갑거나 그러면 조금 잘 성분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분쇄는 그대로 하고 지금은 55g을 뽑아볼 예정입니다. 추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근데 아마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을 거고 기껏해야 한 1초에서 0.5초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우선은
네, 53g 정도에 26초가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25초 플러스 마이너스 1초기 때문에 26초까지는 허용을 할 거고, 이제 저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g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쟤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상태에서 조금 아까 50g보다는 추출량을 늘려놨으니까 요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출 시간은 사실상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1초로 잡긴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초 정도로 잡으셔도 되긴 해요. 사실상 막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그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25초에서 30초로 건너뛴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그렇지 않는 한 다 뭐 그 언저리에서 놀긴 합니다. 추출 시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벗어나는 선이 아니라면 저처럼 막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는 조금 러프하게 잡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줄 거고요. 확실히 아까보다 떫은 맛도 많이 사라졌고 향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입에 걸리는 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팅은 뭐 이렇게 잡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아침에 잡은 세팅이랑 똑같은데 저는 이제 저 오늘 아침에 세팅할 때도 25초 정도에 55g 정도로 세팅을 했는데 뭐 사실상 뭐 낮아 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똑같긴 하네요. 분쇄도만 살짝 바뀐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팅이라는 게 큰 영역은 없습니다. 대신에 무작정 뽑아서 맛보는 것보다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조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세팅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긴 해요. 이게 우리의 혀가 굉장히 예민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생각보다 그리 예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내가 몇 잔 이렇게 먹다 보면 사실상 혀가 맛이 가게 되고 그때부터는 기분에 의한 세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세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제가 저희 스탠다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디카페인도 슬슬 출시를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디카페인으로 세팅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선 도징량 그대로 가겠죠. 저는 바스켓 사이즈에 항상 정량을 도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다음에 저희 뭐 디카페인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엄 정도의 배전도를 가지고 있어요. 미디엄에서 미디엄 다크 살짝 가는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밸런스도 있고 저희 스탠다드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편에 속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세팅을 할 때 저는 20g에 30초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추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55g으로 잡았었는데 한 40g 정도로 잡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커피는 라이트하면 라이트해질수록 조금 더 많이 뽑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뽑아야 조금 더 많은 성분들이 나오고요. 분쇄도로 뭐 대충 초를 정할 수 있으니 뭐 그 정도에서 마무리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크한 원두를 세팅을 해야 된다 저희 스탠다드와 별개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우선은 바스켓에 정해진 사이즈가 있죠. 뭐 IMS면 IMS, 뭐 VST면 VST 이렇게 이제 몇 g짜리 바스켓이다 하고 최대 용량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최대 용량만큼을 우선은 담아 주시는 게 제일 낫고요. 뭐 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바스켓의 최대 용량을 담아서 세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커피의 특징은 조금 무거운 바디인지 아니면 스탠다드처럼 조금 향이 강한 건지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무거운 바디가 중점적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바디를 가지고 있고 이제 주로 고소하고 씁쓸한 아이들은 30초 정도 언저리에서 세팅을 잡으면 잡을수록 조금 더 좋아요. 왜냐면 더 높은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초 정도에 아주 다크하다 싶으면 한 36g에서 한 34g 사이 정도로 세팅을 잡을 것 같고요. 그냥 적당히 미디엄에서 미디엄 다크 요 사이 언저리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면 1대2 정도의 비율, 그러니까 20g을 넣고 뭐 한 40g 정도를 뽑는 그 정도에서 디테일을 정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세팅, 내가 이렇게 구상한 레시피가 나오면 그 샷을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일단은 어제 잡은 세팅대로 해가지고 먹어보고 그 다음에 뭔가 디테일을 계속 추가하는 것보다는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는 다들 너무 세팅하면서 익히 알고 계시니까 레시피를 먼저 구상을 하고 그 레시피의 타겟에 들어오면 그때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씩만 고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 커피 세팅은 빨리 끝났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에스프레소 세팅 관련돼서 영상에 나온 내용 말고도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